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필기 합격도 전에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인간들 이런 얘기 있죠.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고민하고 있다고. 자, 우리 공생들 너무 뭐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공부 시작 전에, 공무원 시험 시작 전에 좀 알고 가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공부 시작 전도 아니고 거의 뭐 파이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그걸 꼭 알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 이제 진짜 뭐 한 달, 두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질문들이 주로 다 공무원 시험 뭐 파이널 어떻게 정리하냐 이런 것보다는 어디에 있어요, 다. 합격하고 나면 점점점점 면접이 점점점점 뭐 저게 또 어떻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선 꼭 알아야 될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특히 면접은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국가직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필기 합격자 발표 날까지는 합격한 건 아니잖아요. 예측 서비스 같은 경우 거의 100%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하고 나면 충분히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영상도 찍어 놓은 게 있잖아요. 면접 시험 탈락의 의미라는 거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난 필기시험 합격권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그렇게 면접이 뭐가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그 다음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필기시험 합격도 못했는데 무슨 수로 면접을 보러 가요? 전혀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네, 거꾸로. 그럼 그 시간에 필기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합격은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받다 보면 점점 나가다 보면 나중에 공직자 사회 뭐 너무 멀리 가버려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끌어서 다시 오거든요. 아니 너무 멀리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자 하는데 다들 궁금증은 그거예요. 뭐 승진이 어떠냐, 뭐 학력 차별을 받냐, 그다음 뭐 어디로 배치 받냐.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뒤에, 실제 합격하고 난 뒤에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 그런데도 그게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지금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때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지난번에 어떤 실수를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들어와서 질문을 하니까.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들이 뭐 이제 급여라든지 뭐 이런 걸 뭐 있죠. 제 블로그에 가면 다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그걸 또 확인 또 해요. 정말 작냐, 뭐 어쩌냐. 항상 제 답은 똑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모든 게 다 똑같으면 무슨 뭐 군대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 사회란 게. 이것도 일종의 뭐 우리 사회생활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르고 사람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쪽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업무가 힘들어요? 이런 이상한 질문들. 업무가 쉬워요? 더 이상한 질문들. 제가 뭘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점점점. 옆에서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해봐요. 예전에 제가 가구 설치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가구 설치 한 뭐 2, 3년 정도 했는데 부엌을 했어요. 부엌 싱크대. 거기서 이제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 이제 같이 다녀요. 보조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보조해줄 사람들. 짐도 같이 나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데 그 친구도 이제 오래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저런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켜봤어요. 자, 이거 해봐라. 직접 다 해봐라. 하더니 처음엔 쉽대. 쉬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처음 해보는 거니까 본인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판단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못하겠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보면 별거 아닌 거야. 이 노하우가 있으면 별게 아닌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게 생각보다 힘든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면 되겠지. 맞아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면서 점점 느는 거지. 처음부터 딱 했는데 난 너무 잘해. 업무도 잘 보고 민원도 너무 잘 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쉬운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근데 그 내가 할 때도 시간이 지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뭐 떨 필요도 없고 미리 겁먹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또 뭐 미리 좀 뭘 해보면 안 될까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결론은 그 얘기예요. 이런 것들 가서 닥치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기업 직원들도요, 하다가 많이 그만둬요. 왜? 닥치니까 못하겠는 거야. 나름 우수하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우수한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경쟁이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대부분 회사들이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신입사원 중에. 왜?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자, 포기도 빠르면 좋다고 하죠. 자, 그럼 공무원도 당연한 거예요. 시험만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미리 어떻게 연습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 있어요? 가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이다. 아니, 누구는 처음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다 처음이죠. 공무원 시험을 언제 10년 전부터 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노베이스 하죠? 다 처음이란 말이에요. 다 처음인데 저는 노베이스라서 점점점. 다 노베이스라니까요. 공부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다. 네, 베이스가 있다는 분?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건너뛰고 뒷사람들 거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죠. 네,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급여라든지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연금 있잖아요. 연금이 뭐 반토막이 날 건데 점점점해서 아니 그거는 합격하고 나서 공무원 됐을 때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해야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뭐 옹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입장이 다른 건데 그리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들어가면 20년 30년 뒤에 받을 게 연금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연금을 고민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금이 고민되면 개인적인 연금을 넣어라 그러면 다 넣지 않냐 개인연금을 때. 급여가 작아서. 아니 급여가 적더라고 왜 단정하냐. 다 적다고 하던데요. 그건 잘 모르니까 본인이 안 받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과연 적을까요? 이렇게 제가 답을 했어요. 과연 적을까요? 3년 정도 하신 분의 연봉으로 따져보면 네, 3년에서 4년 정도 되신 분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가 봤더니 누가 보여줬어요. 그래서 봤더니 3,400 정도 되더라고요. 3,400. 3,400, 3, 4년 20대 만약에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3,400이면 물론 이제 신입사원, 대기업 신입사원보단 적겠죠. 근데 본인 대기업 갈 수 있냐고요. 그런 분들 있겠죠. 대기업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안 가고 공무원 구급을 했다. 대기업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운 거죠. 그거는. 근데 본인은 아무리 해도 공부로는 안 돼 어차피. 근데 공무원은 돼 공부로. 그러면 그게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사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연금을 지금 왜 고민하고 있냐고. 공무원 시험 공부도 안 했는데 합격도 못 했는데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쓸데없는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결혼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은요? 집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집은 누구도 못 삽니다. 자기 돈으로는. 아시잖아요.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집이란 거는 원래 대출 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돈으로 무슨 수로 사요.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벌어요? 몇 억을 벌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년 걸리나. 한 3억을 모은다고 해보세요. 몇 년 걸리나. 그렇게 계산해보면 금방 알 거를 왜들 뭐 공무원이라서 집을 못 산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면서 잘 모르서 그러는데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지금은 뭐다? 필기 합격. 필기 합격 못하면 면접이고 뭐 뒤고 합격자고 뭐 어디 배치고 배정이고 뭐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그냥. 내년이다 그냥 바로. 포기하느냐 마느냐에 이제 기로에 서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멀리까지 가. 지금 필기 합격을 하고 나서도 또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면접 지나고 최종 합격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멀리 간다. 너무 멀리 가서 안녕 안드로메다로 가버려요. 안녕. 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걸 이제 합리화시켜요. 거봐, 내 급여도 자꾸 이게 연금도 줄어든다 그러고 나한테 안 맞아. 공부를 안 하고서는 안 맞는 거죠. 안 해보고 사실은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공부를. 그러고서는 나랑 안 맞아 끝. 네, 물론 빨리 나가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다른 일을 할 때도 과연 잘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직업을 얻었을 때 그 직업은 그럼 만족할 수 있어요? 못하죠. 내가 뭔가 최고가 되고 싶다. 난 합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합격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던 분들이 과연 합격을 못하고 다른 직업을 얻었다. 그럼 또 그 얘기 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엉망진창. 예. 이거는 평생 진짜 집 못 사겠네? 이러겠죠. 자,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자세고 태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다. 자, 필기시험 이제 지방직 필기시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보실 분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그러면 1년 남는 거죠. 1년. 네, 1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 밖에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항상 밖에예요. 뭐 1년 이나 남은 게 아니에요. 항상 하루하루가 금방 갑니다.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합격 이후의 일들은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에 이미 다 있어요. 급여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다 있으니까 좀 찾아보셔라. 그럼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보셔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